자, 7번입니다.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를 한대. 이 말은 얘가 항상 0 이상의 값을 가져야 된다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함수는 도함수다, 맞지? 그런데 그 도함수가 3x-f1이 있고 그리고 x-1이 있단 말이지. 근데 이 값이 항상 0 이상이 되려면 2차 함수고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얘는 완전 제곱식밖에 될 수가 없어. 만약에 이 값이 1이 아닌 다른 값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3분의 f1이라는 값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0보다 작은 부분이 반드시 생겨버린다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완전 제곱식밖에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f1은 3이 된다라는 걸 여기서 체크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fx를 3의 x-1의 완전 제곱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야. 자, 그러고 나서 f2 값은 이제 적분을 해서, 도함수죠. 적분을 해서 찾아주면 되겠지. 그래서 문제에 대한 해석이 필요했었던 문제였다. 자, 9번에서는 일반항과 그 다음에 합 사이에 관계식이 나와 있네. 그러면 항상 AN하고 그 다음에 SN 합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문제는 무조건 하나의 형태로 정리를 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SN을 AN으로 표현해도 좋고요. AN 플러스 1을 SN으로 표현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합을 통해서 일반항을 구할 때 SN 빼기 SN-1 대신 그거는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성립을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사용을 해서 그러면 AN은 1 곱하기 1 더하기 4 곱하기 SN-1입니다. 그러면 AN 플러스 1 빼기 AN인데 그럼 이게 4배에 정리가 될 때 AN이지만 이거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한다라는 사실. 아, 쌤이 여기 부호를 잘못 적었네요. 빼기.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마이너스 3. 그러면 두 번 더 가면 얘는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얘가 36이 되어야 되겠지. 자, 그리고 첫 번째 항은 어디서 찾는다? 여기 일반항에서 찾아준다. 그러니까 n이 1일 때는 a2가 1 빼기 4 s1이지만 그 s1은 뭐랑 항상 같다? 첫 번째 항과 같더라. 근데 이 두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으로부터 두 번 앞으로 간 거다. 그지? 그러니까 얘는 a4가 아까 4였고요. 그럼 그게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두 번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9분의 4가 되겠지. 그러면 9분의 5가 4 곱하기 A1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항은 36분의 5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V1T와 V2T가 주어졌고 얘는 점 P가 움직일 때 속도, 얘는 점 Q가 움직일 때 속도. 근데 움직인 거리가 같다고 했으니까 절대값. 그래서 출발해서 2까지 그럼 절대값 3t제곱 더하기 1 얘가 0에서 2까지 절대값 mt 빼기 4. 자, 근데 얘는 어차피 함수값 자체가 양의 값만을 갖기 때문에 절대값이 없는 거나 똑같다. 그죠? 그러면 0에서 2까지 계산을 해주게 된다면 자, 적분해보면 t 세제곱 더하기 t 그럼 이게 0에서 2까지니까 10 되겠다. 그지? 이렇게 계산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 여기 두 점 딱 이어서 사다리꼴에서 요 넓이 빼서 계산을 해도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그러면 0하고 2 사이에서 교점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뭐랑? x축이랑 그리고 이 기울기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더라.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나눠줘야 되는 거는 얘가 양수인 경우랑 얘가 음수인 경우 둘로 나눠줘야 된다. 자, 그래서 속도 함수를 한번 그려보면 지금 처음 속도는 마이너스 4란 말이지. 근데 양수인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여기 2에서 만약에 이 사이에서 t축과 만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장 넓게 가질 수 있는 넓이는 이 직사각형. 이 직사각형 해봐야 8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기울기가 양수인데 t축을 안 지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절대 이 10을 넘을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뭘 만난다? t축에서 만나는 이러한 기울기가 양수인 녀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만나는 부분이 n분의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에서는 우리가 2m 빼기 4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이 직각삼각형 넓이랑 이 직각삼각형 넓이 두 개의 합을 계산을 했는 게 결과가 10이다로 접근을 해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은 지금 얘가 n분의 4고 이 부분 길이가 4니까 얘는 넓이가 n분의 8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에서부터 여기까지인 거니까 얘는 거리가 2 빼기 n분의 4가 될 거고 얘는 높이니까 얘 넓이는 계산해주면은 2 빼기 n분의 4의 n 빼기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해주면 n분의 8에다가 이거 전개했을 때 2m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n분의 4에서 마이너스 2 곱하면 n분의 8. 그럼 이거 한 번 더 더해주자. 이거 16이네.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네요. 이게 10 되도록 하는 m. 찾아주면 되겠지. 이거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음수일 때.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t축이 이렇게 있고 얘가 마이너스 4인데 2일 때까지 쭉 더 감소를 한단 말이지. 그럼 이번에는 이 사다리꼴 넓이가 10이 되도록만 해주면 된다. 그러면 높이는 2로 고정이고 윗변 길이 4니까 그럼 아랫변 길이가 얼마? 6이 되어야만 하겠네. 그러니까 2m 빼기 4가 마이너스 6이 되도록 하는 음수 찾아주면 되겠죠. 11번 AN과 BN은 둘 다 등차 수열. 근데 둘 다 공차가 정수인 등차 수열. 자, 그런데 지금 조건 가도 그렇고 조건 나도 그렇고 보면은 같은 번째 항들끼리 비교를 하고 있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수열을 하나 만들어 보자. AN 빼기 BN이라고 하는 수열을 만들어 보자. 근데 등차에서 등차를 빼더라도 마찬가지 얘는 다시 등차. 그러면 일단 조건 가에서 알아볼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우리 CN이라고 하는 수열의 첫 번째 항이 절대값이 5. 그러니까 5 또는 마이너스 5가 된다. 그 다음에 조건 나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는 n번째 항은 얼마? 0이 되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한 번째 항은 음수가 된다라는 사실. 이 부분을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얘가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여기가 n번째 항이고 여기가 n 플러스 한 번째 항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n번째 항에서는 0의 값을 갖는데 그리고 n 플러스 한 번째 항에서는 음의 값을 갖는데 그런데 얘는 1차 함수 형태가 돼야 되는 거니까 감소를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 항에서는 그냥 5가 돼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체크가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은 n번째 항까지 우리는 공차를 몇 번? n-한 번 더 더했다. 근데 그 결과가 0이 됐네. 그러면 얘는 첫 번째 항에서 공차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거를 n-한 번 더했더니 얘가 0이 되더라는 거지. 근데 정수, 얘도 정수가 공차, 얘도 정수가 공차. 그러면 정수 빼기 정수를 하면 마찬가지. 이 공차도 정수가 될 거고 이 m은 몇 번째인 거니까 자연수가 되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정수하고 자연수하고 곱했는데 그 결과가 마이너스 5가 돼야 된대. 얘는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m이 될 수 있는 조건은 2일 때 혹은 6일 때.
그랬을 때 공차가 마이너스 5가 될 수도 있고 공차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문제에서는 뭐라 했다? 얘가 3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조건은 필요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6번째 항이 되는 거고 공차가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체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그마 첫 번째 항부터 그럼 6번째 항까지 합. 첫 번째 항부터 6번째 항까지 합인데 얘네들을 합친 CN이라고 하는 게 그럼 이걸 K라고 해야 되겠네. 그럼 첫 번째 항부터 6번째 항까지 합은 분리해주면 첫 번째 항부터 6번째 항까지 AK에서 첫 번째 항부터 6번째 항까지의 BN 수열의 합 얘네들을 빼는 거랑 똑같겠네. 자, 근데 공차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이게 5, 4, 3, 2, 1, 0. 그럼 결국 1부터 5까지 더하는 거랑 결과가 똑같겠죠. 그러면 얘는 정리해주면은 이거 6이니까 그럼 얘가 결과가 2분의 5 곱하기 6. 그래서 결과가 15가 된다. 이렇게 바로 체크가 가능한데 얘는 이미 9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뭘 빼서 내가 원하는 값을 찾을까요? 이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 1번이 되겠네. 자, 12번. 12번 문제가 우리가 어렵게 느껴졌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실 평가 문제도 그렇고 3월 모의고사 때도 그렇고 우리가 보통 계산을 했는 게 3차였거든. 근데 이게 4차고 이러니까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문제.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0,0에서 접한다.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점이 어떤 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알파라고 두고 그 다음에 이 점이 어떤 점인지 모르겠어. 베타라고 두자. 근데 어떤 특수한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 길이도 주어져 있으면 얘네들 x좌표의 차는 우리가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면 직각삼각형 만들어 봤을 때 2고 1이어야 빗변 길이가 루트 5가 된다라는 거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얘네들 사이 간격이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점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 그 이유는 접분을 할 때 이게 훨씬 더 편하거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지금 fx가 4차 함수인데 얘가 2분의 1x랑 만나는 지점이 0, 알파, 베타. 근데 0은 중근이란 말이지. 그러면 fx 빼기 2분의 1x라고 하는 게 0에서 중근을 갖습니다. 알파에서 하나 갖습니다. 베타에서 하나 갖습니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둘러싸인 두 부분의 넓이가 같다라는 거는 우리는 안단 말이지. 0에서 베타까지 적분했는 결과가 빵이 돼야 된다라는 거. 자, 근데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계산 방법을 좀 알고 있으면은 문제가 수월하다. 뭐냐면은 자, 우리 3차 함수에서 x축이 이렇게 있고요. 얘가 접하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함수의 최고차의 개수를 a라고 하고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자. 그럼 우리 이 부분 넓이 구할 때 12분의 최고차의 개수 절대값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차 적분이니까 4제곱. 맞나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만약에 여기서 3중근을 갖고 다른 한 근을 갖는다. 그리고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넓이 역시 우리는 하나 알 수 있다. 어떻게? 20분의 최고차의 개수, 이것도 최고차의 개수를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차를 적분하는 거니까 5째.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거를 갑자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식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보자. 얘랑 얘를 가지고 있는 거 하나, 얘랑 얘를 가지고 있는 거 둘. 쪼개볼 수 있잖아. 그러면 0에서 베타까지
분배해서 정리해주면 3중근 하나, 다른 근 하나 갖는 적분 또는 지금 현재 이건 마이너스 알파니까 얘는 상수니까 밖으로 나옵시다. 마이너스 알파에 0에서 베타까지 제곱의 이 친구 중근의 얘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지. 이해가 되겠나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앞에 있는 거는 뭐 여기다가 이어서 적을게. 앞에 있는 거는 그러면 3중근하고 같는 거니까 20분의 그리고 얘 최고 차항 개수 1이다 그죠? 그러면 1에 베타 마이너스 0. 그럼 베타네? 베타 5제곱 이렇게 되겠네.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3중근을 봐도 알다시피 이 부분 적분하면 결과는 0이라는 거. 넓이가 아니라 0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중근 하나, 다른 근 하나. 중근 하나, 다른 근 하나.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적분 한번 해보자. 그러면 12분의 1의 베타 4제곱 되겠지. 근데 여기 앞에 알파 있네. 그리고 마이너스 있네. 그럼 플러스 알파까지 곱해서. 그럼 이 결과가 0입니다. 라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더라.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문제에서 알아본 이 베타는 양수란 말이지. 그러면 베타 4제곱을 나눠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베타 4제곱을 나눴다 하자. 그럼 20분의 베타 빼기가 되겠네. 12분의 알파는 0. 근데 알파하고 베타 사이의 관계가 저러했다. 그럼 이거를 베타 마이너스 2. 혹은 얘를 알파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해지겠지. 자, 근데 우리가 뒤에 있는 걸로 앞에 거를 표현하자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도 상관없다. 자, 그러면은 양변에 60 한번 곱해볼까? 그러면 3베타 마이너스 5배니까 5베타에 플러스 10. 그럼 얘가 0 되네요. 그럼 베타가 5 되네. 그럼 여기가 5고 여기가 3이더라.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문제를 보시면은 f1의 값을, 그러면 우리 fx 함수 다 찾았잖아. fx는 x제곱에 x-3, x-5 그리고 제2항에서 더하기 2분의 1x까지 이렇게 fx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13번입니다. 내가 모르는 미지수가 있다 그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한 번에 그리려고 하지 말고 A보다 작은 경우, A보다 큰 경우를 그냥 나눠서 그리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대로 위아래로 움직여준다. 지금 현재 얘가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거잖아. 그래서 위아래로 움직여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A보다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점근선을 B를 갖고요. 그 다음에 얘는 계속해서 증가를 한대. 그러면 여기서 만나는 지점이 그럼 A일 때 2의 A 더하기 3제곱 더하기 B 이렇게 된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놓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A보다 큰 쪽에서는 지금 B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3B는 얘보다 더 위에 있겠지. 그러면서 이번에는 감소하는 함수. 그럼 여기서 무슨 값을 갖는지 모르지만 나는 감소합니다. 이렇게 따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그었단 말이지. 그러면 교점을 하나 가질 거야. 언제? 요 점근선보다 아래쪽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근데 Y축에 평행한 직선을 딱 그었는데 두 개가 만나는 순간이 발생해. 언제? 이 점근선이 얘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 맞나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 점근선에서는 A보다 큰 쪽에서 교점을 가져, 안 가져? 안 가지죠. 점근선 부근에서는 안 가지죠. 교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선을 보고 점근선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자. A가 있고 점근선이 B고 점근선이 3B인데 여기서부터 감소해서 내려옵니다. 얘는 점근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교점을 계속해서 하나씩만 가지게 되겠네.
그러다가 얘보다 조금 더 커지면 이제 어디서 교점이 생겨? 여기서 생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A에서의 함수값은 결과가 뭐랑 같아야 돼? 3B랑 같아야 돼. 그래서 2의 A 더하기 3제곱 더하기 B가 3B랑 같아야 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2의 A 더하기 3제곱은 2B, 그러면 2의 A 더하기 2제곱은 B. A하고 B 사이의 관계 하나 찾았고, 근데 그 결과가 지금 문제에서 4B 더하기 8이랑 같다고 했죠. 자, 그러면 K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정리해보면 2의 마이너스 A 더하기 5제곱은 B 더하기 8. 근데 그 B가 얘라고 했단 말이지. 그러면 2의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5는 2의 A 더하기 2제곱 더하기 8입니다. 그러면 양변을 똑같이 4로 한번 나눠볼까? 그러면 2의 A 제곱분의 4 나누고 또 세제곱 남으니까 8은 그러면 2의 A 제곱 더하기 2 여기까지 정리가 가능해지고, 그러면 양변에 2의 A 제곱을 곱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2의 A 제곱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겠네. 그러면 2의 A 제곱이 가질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4와 2가 있지만 얘는 치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4 못 갖는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2가 됩니다. 그래서 A는 1이 반드시 되어야만 되고, 그럼 B는 8이 되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14번 한번 봅시다. 14번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gx라고 하는 함수, 문제에서는 t라고 했으니까, 자, gt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자. 자, 어떤 함수 y는 fx 위에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 y는 그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며 t, ft를 지납니다. 근데 문제에서 묻는 게 뭐였다? y절편이었다. 즉, 이 1차 함수에서 상수항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얘 더하기 얘. y절편 묻는 문제는 바로 이렇게 이제는 기억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입니다.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 결과가 0이 됐기 때문에 각각 반드시 뭐가 돼야 돼? 0이 되어야만 해. 그러니까 fk는 0이 되면서 동시에 gk. 근데 우리 방금 전에 gt 함수 찾았다, 그죠? 그러니까 fk 빼기 k f 프라임 k가 0이 돼야 된다고. 근데 얘는 0이 지금 현재 보장이 되어 있죠, fk가. 그러니까 이거 없다 생각하면 여기에서는 k가 0이거나 f'k가 0이거나. 자, 그러면 한번 해석해보자. fk가 0이면서 k가 0. 교집합 개념으로 생각하면 결국 얼마? f0이 0 이거나, 아니면 fk는 0인데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거나. 맞나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 fx는 3차 함수라 했단 말이지. 3차 함수라고 했어요. 자, 근데 0에서의 함수값은 0인데 0이 아닌 지점이 되겠지. 0이 아닌 지점에서의 그 미분계수는 마찬가지로 0이 되는 지점. 그럼 뭐가 있다? 이렇게 축이 있다고 하고 얘가 0이면 되겠지. 그리고 함수값은 0인데 미분계수가 0인 지점, 여기를 k라고 잡으면 되겠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고 축이 여기 있어서 여기가 k고 여기가 0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이해가 되겠나요? 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는 보면 4f1 더하기 2gd라고 했단 말이지. 근데 gx 함수를 우리는 f에 대해서 정리를 했으니까
그럼 4F1 더하기 2G1을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자. 저거 2배에서 바로 더해주면요. F1에서의 함수값 그리고 더하기 지금 이제 이거 2배니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2배의 F'1 여기까지. 이거 결과가 1이라고. 그럼 1에서의 함수값, 1에서의 미분계수 요 두 개만 찾으면 되겠네. 그리고 fx의 우리 대략적인 형태 이미 찾아놨으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fx는 최고차의 개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건드릴 필요 없고요. 중근 하나 갖고 아닌 점 하나 0. 그러니까 x 하나 인수 갖고 x-k 제곱 이렇게 두면 되겠네. 자 그러면 f1이라고 하는 거는 1-k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 f'1 그러면 얘 미분하고 하나 대입 얘 미분하고 하나 대입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1-k의 제곱 더하기 요거는 2배가 되겠네. 2배의 1-k. 그럼 이거 만족하는 k를 찾으면 우리 뭐 완성할 수 있어? fx 완성할 수 있게 된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정리 한번 해보자. 4 1-k의 제곱 빼기 4 1-k니까 1-k 공통인수 묶어주고 그러면 4도 공통인수 있네요. 4도 공통인수 묶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1-k에서 1을 뺐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k. 그래서 요거 1입니다. 라고 그러면 얘는 4k 제곱 마이너스 4k 그리고 이항하자. 이거 완전 제곱식이네요. 따라서 k는 2분의 1이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결과가 마이너스 1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항하면 플러스 1 된다. 이 부분 체크를 해주게 된다면 그래프는 이게 아니라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낼 수 있고요. 자, 15번 한번 봅시다. 뭔가 네 번째, 다섯 번째 항을 가지고 뭔가 첫 번째 항으로 돌아가는 역추적 문제죠. 자, 그러면 정리부터 한번 해보자. 그럼 일단 이 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겨먹은 함수일까 한번 생각해보면 만약에 n번째 항이 만약에 내가 3의 배수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n 플러스 한 번째 항 역시 그러면은 k라는 자연수가 될 겁니다. 맞죠? 근데 만약에 얘가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 또는 2가 되는 이러한 함수라고 한번 해보자. 쌤이 플러스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그러면 첫 1과 2일 때는 생각을 못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근데 이거 제곱하잖아요. 얘 제곱하면 나머지가 1이죠. 3으로 나눴을 때. 얘도 역시나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죠. 근데 거기다가 5를 더했네. 나머지가 2인 걸 더했네. 그럼 무조건 뭐가 돼? 3의 배수가 돼.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다? 3분의 an 제곱 더하기 5라는 녀석 역시 뭐가 된다? 자연수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 수열 얘는 모든 항이 자연수. 이 부분을 첫 번째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얘네들은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가 5가 되는 건데 다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4라는 A4가 그러면 3의 배수인 경우와 3의 배수가 아닌 경우 둘로 나뉘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 네 번째 항이 만약에 1이야.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은 여기 결과에 의해서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둘 합 5가 안 된다 그죠? 성립 안 한다. 그럼 네 번째 항이 2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이 결과가 3이거든? 그럼 둘 합은 무조건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번째 항들을 대입을 해보면 얘가 4면은 이 값이 당연히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5보다 더 커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립하지 않거든. 그래서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은 여기서 결정이 된다. 뭐 근데 사실 다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을 찾기 위한 조건으로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네 번째 항은 2로 보장을 하고요. 세 번째 항, 두 번째 항, 첫 번째 항. 역추적 문제, 수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열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일단 얘가 어떻게 생겨 먹은 건지 파악을 하고 나열을 하는 게 가장 빨라요. 자, 그리고 역추적을 할 때는 지금 현재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n번째 항으로 n 플러스 한 번째 항, 그러니까 다음 번째 항으로 가는 이 관계를 반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 n번째 항은 an 플러스 한 번째 항을 3배 했는 결과입니다. 언제? 지금 현재 an이 3의 배수였다면, 자, 그 다음에 만약에 an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이 항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3an 플러스 1 빼기 5의 제곱근, 이렇게 역추적을 해볼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항으로부터 세 번째 항 역추적 한번 해보자. 그럼 이게 3배가 되든지 아니면 3배해서 5 뺏는 거에 제곱근이 되든지. 그럼 3배해서 5 빼서 제곱근 하면 1 되지. 근데 이거 자연수 되지? 오케이, 여기까지 성립한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항 역추적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는 3배해서 18이 되든지 18에서 5 빼고 나면은 13이다, 그죠? 제곱근이네. 근데 이렇게 되면 두 번째 항이 자연수가 안 된다, 그죠? 빼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이 1이었다라고 한다면 3배해서 3이 되든지 여기에서 5 빼서 되는, 근데 이거 안 된다, 그죠? 오케이, 이거 빼자. 자, 마찬가지로 18이네 3배해서 54가 되든지 여기에서 5 빼면은 49죠? 제곱근 하면 결과값 7 나온다. 이번에는 3을 3배 해보자. 9 하자. 그 다음에 9에서 5를 뺐네. 4네? 그럼 이거 결과 자연수 되죠. 그러니까 A1이 될 수 있는 값은 이렇게 4개가 되겠네. 자, 일단 문제 구조부터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지금 이거 결과랑 이거 결과를 곱해서 0이 아닌 어떤 상수를 가졌대요. 그러면 이 값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이 값도 존재를 해야 된다는 뜻이지. 자, 그래서 각각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그래도 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경우가 이거지 않을까. 왜? x가 한없이 커질 때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꼴인데 우리가 이 값이 존재를 해야 돼. 그러면 최고차항의 차수가 서로 같다라는 뜻이네. 자, 그럼 이거를 n차라고 하면은 얘는 2n차가 된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fx가 1차라고 한다면 gx는 2차가 되어야 될 거야. 자, 그럼 fx가 1차라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대입을 해서 생각해보면 좌변은 2차가 되겠네요. 그런데 gx가 2차라고 했으면 이 부분은 3차가 되겠지만 마이너스 x세제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2차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에 fx가 2차가 되면 얘는 4차가 돼야 되는데 fx가 2차가 되는 순간 좌변은 3차가 되고 gx가 4차가 되는 순간 우변은 무조건 5차가 돼버려요. 그러면 항등식이 성립 안 하겠죠. 그래서 이 뒤부터는 생각할 필요 없이 fx는 1차, gx는 2차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바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변이 뭐가 돼야 돼? 2차 함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gx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2x 제곱이 된다는 거 바로 체크가 가능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x랑 곱해서 x 세제곱 되면서 이 친구랑 같이 사라질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항은 모르겠다 까지 둘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fx는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도 모르고 그 다음에 상수항도 모르니까 그냥 뭐 px 더하기 q라고 일단은 놔둬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극한값을 조사를 한번 해볼 건데, 그럼 여기에서 x가 2로 가까이 갈 때 분모가 0으로 수렴한다면 분자도 0으로 수렴을 할 거고, 분모가 0으로 수렴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얘는 분모가 분자도 역시나 마찬가지 0으로 수렴하지 않거나 혹은 0이 되거나. 근데 0이 된다라고 하면 얘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해 볼 때 일단 먼저 뭐 살펴봐야 돼? 얘를 한번 살펴봐야 돼. 그러면 x가 2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싶고 문제에서 우리는 항등식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치 대입법을 이용을 해서 어떤 값이든 대입해도 상관없더라. 그럼 x에다가 2를 한번 대입해 보자. 그러면 이 fx는 마침 얘도 2 나왔네요. 2g 요거 2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8 더하기 8이니까 이 부분 소거되네. 여기에서 우리는 F2 빼기 G2가 0이 되는구나. 추가적으로 이제 분자 G1도 역시나 뭐가 된다? 0이 된다. 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항등식에서 만약에 x에 어떠한 값을 대입을 했는데 fx에 상관없는 값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좋겠지. 그래서 x에다가 0을 한번 대입해보자. 그러면 0은 3g0 그리고 나머지 있는 부분들도 싹 사라지겠네. 그럼 여기에서 0에서의 함수값도 0이라는 거. gx는 2차라고 했는데 같은 값을 갖는 거를 우리 두 개 찾았네. 그러면 얘는 최고 차이 개수가 2면서 0과 1을 근으로 갖네요. 이런 2차 함수라는 거 바로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fx를 찾아보기에 앞서서 그럼 이제 우리 g2 값도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g2는 f2랑 같은데 이 f2는 여기다 대입해주면 이거 1되고 2되니까 이거 마이너스 4죠. 오케이. f 값 하나 찾았다. 그런데 미지수가 두 개잖아. 그럼 관계식 하나 더 찾으면 되겠네. 아까 전에 우리가 x에 0을 대입했던 이유는 어떤 거? fx에 상관없는 값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럼 마찬가지. 이번에도 gx를 상관없는 값을 하나 만들어 보자. 어떻게? x에다가 6 대입해서. 그러면 6f6은 이게 마이너스 216 더하기 얘가 72가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44가 될 거고, 그러면 F6은 마이너스 10, 다시 마이너스 24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네. 그럼 이 값 나왔고 6 값 나왔으니까 계산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 아니면 이렇게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6을 대입하는 과정이 필요 없이 그냥 fx 자체를 그냥 남겨두고 얘는 내가 지금 현재 이 식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 한번 해볼까? 그러면 마이너스 2는 저기 앞에 있는 괄호에다가 대입해서 2x 빼기 6 그리고 x 빼기 1 그리고 뒤쪽에는 마이너스 x로 묶이네요.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네. 마이너스 2x까지. 그러면 어떻게 돼? x 공통인수 소거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부분들 계산해주면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소거되니까 1차 함수 된다.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7x에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5x 그리고 더하기 6 이렇게 fx 바로 찾아주는 방법도 있더라. 21번 한번 봅시다. 일단 문제에서 4분원이 나왔다. 그죠? 그리고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힌트, 얘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 2래요. 자, 그러면 전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나왔고 삼각형 CED에서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각을 알고 있으면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우리는 충분히 찾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체크해보자. 중심에서 반원 이의, 다시 4분원 이의 한 점까지 거리는 항상 똑같겠죠.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어떻게 돼? 수직 2등분 되겠죠. 되시겠어요? 그러면 그 2등분 되는 길이가 2루트 2, 2루트 2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 잘 보면요. 얘랑 AC라는 하나의
선분 위에 있네요. 근데 이거 수직이고 이거 수직이네요. 얘네 둘 평행하네요. 그리고 이 D는 문제에서 얘기하는 반지름 OA랑 서로 평행하죠. 평행한 두 선분 사이 끼인 각은 서로 같겠네요. 그래서 쌤은 이 각을 세타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직각삼각형을 하나 찾아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직각삼각형에서 빗변과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사인 세타는 6분의 2 루트 2, 즉 3분의 루트 2라는 거 찾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코사인은 3분의 다시 루트 7이 된다라는 사실, 이렇게 두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이 각이랑 이 각의 크기랑 같은데, 쌤이 아까 뭐라 그랬어? 왜 저번에 반지름 길이? 그러면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얘가 마주 보는 변 CD 길이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뜻이네.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얘를 이용을 해서 사인 세타 분의 마주 보는 변의 길이는 전체 지름과 같습니다. 그러면 CD의 길이는 계산을 하면 길이가 4가 되겠네. 됐나요? 자, 그 다음 지금 잘 보면 4분원 나와 있단 말이지. 직각을 왜 썼을까? 직각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쭉 연장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럼 얘가 이제 쭉 어디까지? 여기 지름 끝까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원주각이 90도입니다 라고 해석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얘가 원주각인데, 그러면 호 CA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지금 현재 우리 방금 전에 표시했던 이 각이 중심각이기 때문에 이거 절반이죠. 그러니까 이 각이 뭐랑 똑같아요? 세타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전체 큰 반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반원도 원의 일부니까 A 프라임 A D C라고 하는 이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되기 때문에 마주보는 각의 합은 파이가 돼야 되겠지.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자. 쌤이 이 삼각형을 여기다가 좀 따로 옮겨 볼게요. 지금 이렇게 여기가 D고 여기가 A고 여기가 C예요. 근데 이 길이는 처음에 주어졌던 4루트 2고요. 얘는 우리가 구하는 4고요. 그 다음에 이 각의 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구하고 싶어? 이 길이를 구하고 싶단 말이지. 그러면 지금 우리 방금 전에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 사인 값 둘 다 계산해 놨다, 그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 한번 사용해 봅시다. 얘는 x제곱 더하기 16 빼기 마주보는 변길이 제곱하면 32네요. 그 다음에 2, 4, x 곱하면 8x. 근데 이 친구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7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리를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8 루트 7x는 3x 제곱 마이너스 48. 뭔가 벌써 루트 7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 답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 그죠? 3x 제곱 플러스 8 루트 7 x 여기까지. 그럼 여기에서 우리 근 찾아주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얼마 루트 얘 제곱해주면은 16에다가 7을 곱하는 거니까 112가 될 거고, 거기에다가 3 곱하기 48을 해주면은 144네요. 그럼 이게 256이니까 이거 16제곱이네. 그러면 3분의, 근데 어차피 이 값 자체가 양수가 돼야 될 거니까 길이니까요. 그럼 16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22번 한번 볼게요. fx는 4차 함수래요. 일단 최고차의 개수가 4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미지수 하나는 줄어들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서 서로 다른 세 극값을 갖는데, 그럼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극소, 극대, 극소, 아니면 극소, 극대, 극소, 뭐 이런 형태가 되겠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조건 가 한번 봅시다. 절대값 함수입니다. 절대값 함수 자체가 fx랑 같대. 그럼 일단 첫 번째 우리는 뭘 알아낼 수 있어? fx는 무조건 0 이상의 값을 갖는다라는 걸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얘의 절대값 자체가 이거기 때문에 gx라고 하는 친구는 선택적으로 가져가는 거야. 어떤 거? fx를 가져가든지 마이너스 fx를 가져가든지 이런 선택지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금 전에 그려놓은 이 그래프를 그럼 얘는 x축 위에 있어야 되겠네. 얘는 x축 위에 있어야 되겠네. 그럼 얘에 대한 마이너스 fx가 또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거 잠깐 좀 지워 놓을게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요게 마이너스 fx, 그럼 요 녀석의 마이너스 fx는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아까 지웠던 거 다시 적어 놓을게. 되겠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한번 해석해 봅시다. 이거 x의 우미분계수 함수 맞나요? 그러면 g'x 우미분계수는 요번에도 절대값입니다. 즉 얘는 항상 양수, 증가를 해야 된다고요. 뭐가? gx가 항상 증가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 fx는 서로 다른 극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x축하고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겠지. f 도함수가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어떤 상황? 얘에 대한 절대값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싶다. 되겠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극값이 있고요. 극값이 있고요. 극값이 있습니다. 그런데 gx는 어떻게? 항상 증가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증가를 할 때, 그럼 처음에 마이너스 fx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네. 그리고 요번에는 감소를 하잖아? 그럼 이제 반대로 갈아타자. 그 다음에 감소하네? 갈아타자. 그 다음에 감소하네? 그러니까 갈아타자.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증가를 하자. 근데 이 순간에서 이제 갈아타자. 근데 감소하네. 그럼 이 순간 갈아탑시다. 다시 감소하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갈아탑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우극한이라고 했어. 우리 끝점에서는 미분계수가 존재해 안 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근데 얘 값을 가진다라는 것 자체는 지금 현재 x 끝 지점에서는 미분계수를 가져야 된다고. 우에서 가져야 된다고. 맞나요? 맞죠? 그러면 여기가 꽉 찬 동그라미, 여기가 빈 동그라미가 되겠네. 물론 이 문제에서는 이 조건을 활용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지. 마찬가지 여기가 빈 동그라미, 여기가 꽉 찬 동그라미. 여기가 빈 동그라미, 여기가 꽉 찬 동그라미. 이렇게 되겠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빈 동그라미, 꽉 찬 동그라미. 그 다음에 빈, 꽉, 빈, 꽉. 이렇게 되겠죠.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지워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지워 넣을게요. 되겠나요? 지금 이렇게 생겨먹은 게 gx라는 거예요. 생각이 생겼지만 문제 자체는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조건 나 한번 볼게요. 지금 hx 같은 경우에는 지금 4x 더하기 2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0의 값을 가지면서 증가하는 녀석.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0이 되면서 감소하는 녀석. 이렇게 되겠단 말이지. 자, 그런데 fx 곱하기 다시 gx 곱하기 h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래요. 그럼 그 말은 얘가 불연속인 지점은 얘는 0으로 커버를 해주고 얘가 불연속인 지점은 얘가 0 혹은 지금 현재 부호가 반대라고 한다면 서로 얘랑 얘랑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만 반대인 상황이니까 그렇게 커버를 할 수가 있더라. 자, 근데 지금 gx는 불연속인 지점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야. 근데 얘는 a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0이 되는 지점과 불연속인 지점 세 개가 존재를 할 수도 있는데, 자, 봐봐. 얘도 포함하고 얘도 포함하고 싶어. 그러면 이 a라는 애는 지금 현재 a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2분의 3보다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은 곳에 위치를 해 있어야 얘가 포함이 되겠지. 맞지?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게 a보다 작은 부분에 이제 포함이 되려면 얘는 커야 돼. 뭐보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존재해요? 이런 a는 존재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0 되는 지점은 한 개밖에 없다는 거야.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hx라고 하는 거는 불연속 지점이 반드시 생긴다. 어디에서? x는 a에서. 그리고 0 되는 거는 이때 아니면 이때 둘 중 하나밖에 없겠네. 라고. 그러면 불연속이 되는 지점을 여기서 a라고 잡았다 치자. 그러면 a보다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얘를 선택한다고 했고 얘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한다고 했으니까 결국 0 되는 건 뭐? 얘를 가지게 되겠네. 만약에 이제 이 a라는 부분을 내가 여기를 잡았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여기서부터 감소합니다가 되겠지. 이런 경우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불연속인 지점이 좌우극한, 우극한이 같은 이런 지점에 걸린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우극한, 좌극한 곱했을 때 부호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연속이 안 된다, 그지? 그럼 결국에는 이 지점은 함수값이 0인 지점에 걸리든지 아니면 이 지점이 서로 부호가 지금 이제 부호만 반대면서 지금 절대값의 크기만 절대값의 크기가 같으면서 부호만 반대인 지점이 되든지 둘 중 하나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네. 그 말은 여기서 A에서의 좌극한인 4A 더하기 2라고 하는 녀석이랑 여기서 우극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랑 더해서 0 되는 지점 거기서 불연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불연속인 지점이랑 이 지점이랑 겹쳐지면 똑같아지겠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리해주면 2a는 1돼서 2분의 1인 지점 얘보다 더 큰 얘가 돼야 되겠네. 이게 됩니다. 되시겠어요? 그래서 hx는 이렇게 생겨 먹어야 된다. 그러면 이 불연속인 지점들 중에 하나는 뭐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커버를 해주면 된다고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인 지점과 2분의 1인 지점이 이 세 곳 중 어느 두 곳이 돼야 된다고. 어느 두 곳이 된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하나는 커버가 안 될 거 아니야. 지금 이 함수값 자체가 0이 되면서 이때도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잖아.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증가를 하는데 증가를 해. 그러면 증가를 하는데 증가를 해.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되겠어요? 그럼 0 되는 지점 하나 찾았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2분의 1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지점에서는 불연속이야. 하지만 0으로 커버했어. 그 다음에 2분의 1이 되는 지점은 값은 달라. 하지만 절대값이 같아. 그러니까 양수에다가 양수 곱하고 음수에다가 음수 곱하면 양수 되죠. 마찬가지 양수에다가 양수 곱하고 다시 양수에다가 음수 곱하고 음수에다가 양수 곱하면 음수 되니까 좌우극한 같죠. 얘를 활용해 보자. 0에서의 함수값.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여기 사이에 0이 있다는 얘기네.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는 0에서의 함수값이 음수가 되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 거야. 근데 얘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1이라 했으니까 그 사이에 0이 있겠지? 양수되지. 이 경우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그 값을 하나 갖고 2분의 1에서도 그 값을 하나 갖고 어디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점에서는 지금 현재 중근을 갖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얘가 극소, 극대, 극소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게 뭐다? fx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알고 있는 함수값이라고는 0에서의 함수값밖에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보다는 도함수를 활용해보자. 도함수는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가 4인데 미분하면 16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16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하나 2분의 1에서 하나 그리고 이 지점은 내가 모르겠어. 그럼 그 지점을 임의로 P라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둘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얘 도함수는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2x 더하기 1, 또 여기다가 2 주면 2x 빼기 1, 이게 4x제곱 빼기 1이니까 이거 분배해서 전개해주면은 4x 세제곱인데 앞에 4 곱하니까 16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px인데 앞에 있는 4 곱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16p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p니까 플러스 4p.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g0는 결국 뭐랑 똑같다? f0랑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 p 값 한번 구해보자. 일단은 첫 번째, 그럼 얘 부정적분 해주면요 4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6p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4px 더하기 적분상수 c가 저 친구가 되겠지. 3분의 40. 여기 밑에다가 적을게. 요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뭐 어떤 거? p에서 값이 0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fp는 자, 요거 p 4제곱, 이거 p 4제곱, p제곱, p제곱. 맞지? 그러면 4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6을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3분의 4 p 4제곱 될 거고, 그 다음에 p제곱, p제곱이니까 더하기 2p제곱 더하기 3분의 40 이게 는 0이 돼줘야 되겠네. 자, 그러면은 정리 한번 해보자.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해주고 그 다음에 2 나눠줘 봅시다. 그러면은 얘가 2p 4제곱 마이너스 3p 제곱 마이너스 20은 0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2p 4제곱에 p 제곱이죠. p 제곱 그 다음에 5의 3 5의 4 해주면 되겠네. 마이너스 4의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럼 p 4제곱이 4기 때문에 그럼 이 p는 얼마? 반드시 2가 해줘야 되겠다.
fx 나오네요. 자, 28번 한번 봅시다. 일단 조건 가부터 한번 봅시다. 열린 구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안에서 얘네들이 0이 되는 지점이 존재를 한대. 그럼 일단 첫 번째 조건 가에서 일단 gk가 0이 된대.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2k 빼기 b는 0이 돼야 돼서 k는 2분의 b가 돼야 된다. 이 부분 체크 가능할 거고요. 마찬가지 fk는 0이 됩니다. 그러면 a sin k 빼기 코사인 k는 0입니다. 근데 열린 구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로 잡았고 만약에 이 k가 0이 된다라고 한다면 얘는 1이 되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으니까 k는 당연히 0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성립한다. 그리고 0 되는 경우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리고 코사인은 0이 되지 않는다 라는 점을 이용을 한다면 이 항에서 나눠서 정리를 해주면 탄젠트 k는 a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지겠죠. k가 2b랑 같다 했거든. 그러면 탄젠트 2분의 b가 a분의 1이기 때문에 배각 공식 이용을 한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탄젠트 b는 1 빼기 a 제곱분의 둘 합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지겠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 제곱 빼기 1분의 a 제곱 곱해서 2a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알고 싶은 저거 구하고 싶으면 결국 a값 구하라는 이야기네. 자, 그 다음에 조건 나 한번 보죠. 지금 현재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근의 모든 합이 4분의 파이인데 이 근들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존재를 한다. 자, 일단 식부터 정리 한번 해보자. f'x gx 플러스 fx gx는 2fx가 되면서 이항하면은 f'x gx 더하기 fx로 묶으면 gx 빼기는 0. 여기까지 정리가 가능해지겠죠. 자, 근데 우리 k일 때 gk도 0 된다 그랬고 fk도 0 된다 했단 말이지. 그러면 얘가 0, 얘가 0 되는 거니까 성립하겠네. 그죠? 아, 그러면 이거의 근이 k가 될 거고, 그러면 다른 하나의 근은 뭐가 되는지는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황.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럼 a 코사인 x 플러스 sin x 그 다음에 gx가 2의 2x제곱 빼기 요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fx 그대로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 미분해주면 2 내려오고 얘 그대로 있죠. 근데 여기 빼기 2니까 2로 묶어내주면 얘 똑같네. 아, 그러면 공통인수가 결국에는 gx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2배 해서 더해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리를 해주면은 2a 더하기 1 sin x 더하기 a 빼기 2의 코사인 x는 0이 되겠네. 이거 방정식 풀 때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얘는 탄젠트하고 연관이 있겠다, 그지? 그러면 이것도 정리를 해보면 얘는 0이다 라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 K는 이미 근인 걸 하나 찾았어. 어디에서? 얘는 0인 거에서 근을 하나 찾았다고. 근데 탄젠트 함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얘는 1대1 대응일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대응하는 값은 무조건 하나밖에 없겠지. 그럼 그 값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합이 4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K랑 더해서 4분의 파이가 되는 근이 되어야만 되겠지. 얘가 지금 현재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K 요거랑 같아지게 되겠네. 그러한 걸 우리는 찾자고요. 되겠죠. 근데 탄젠트 K는 우리 방금 전에 A분의 1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탄젠트 4분의 파이 있으니까 그럼 1 플러스 얘네 둘 곱해주면 탄젠트 4분의 파이 어차피 1이니까 생략할게요. 그럼 A분의 1이고요. 탄젠트 4분의 파이 1이니까 빼기 A분의 1. 얘가 만족하는 A 찾아주면 A 값 나오겠네. 자, 정리 한번 해보자. 2A 플러스 1분의 2 빼기 A는 그러면 얘가 A 플러스 1 그리고 분자는 A 마이너스 1. 정리 한번 해주시면요. 얘는 마이너스 A 제곱에 2의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A 플러스 2는 2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3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값이 될 거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A제곱 빼기 1 A제곱 빼기 1 있다 그지? 그럼 얘는 요 마이너스 2A 이항하고 나면 2A인데 나누기 3이죠. 3분의 2A더라. 이거 그대로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결과가 3이 나오겠네요. 자, 한번 보자. 지금 얘를 3등분 했는 점 중에서 A에 가까운 점을 C, 그 다음에 B에 가까운 점을 D라고 했어.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이 전체 길이가 3이라고 얘기를 했고 3등분 점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 길이 전부 다 1이 되겠지. 자, 그리고 얘의 길이랑 얘의 길이랑 같다는 이야기는 여기가 반지름 중심이 된다는 이야기네. 그런데 그 선분 PQ가 뭐를 지나? D를 지난다고. 그러면 얘도 반지름 길이 1, 얘도 반지름 길이 1이 되겠네.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 삼각형을 한번 보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AD라고 하는 이 선분을 보고 이 삼각형의 중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 파푸스 중선 정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길이를 X라고 한번 둬보자. 그러면 얘를 제곱한 거 그리고 쟤를 제곱한 거는 2배의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중선 제곱. 그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러면 F 세타의 제곱은 10 빼기 X 제곱이다. 이런 관계식을 하나 둘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 X는 뭐에 의해서? 세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관계식을 하나 더 찾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이 미분계수 값을 찾아주고 싶은 거니까 이 X의 세타에 대한 변화율도 우리는 찾아봐 줘야 될 거고.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보자. 지금 저기에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이변 길이가 2네. 이변 길이가 1이네. 근데 이 각이 세타네. 근데 우리가 하나의 변의 길이로 x라고 뒀네. 그럼 세 변 길이와 한 각이니까 코사인 세타를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4x제곱 빼기 1 2x 그러면 얘는 4x분의 x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식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찾을 수 있더라.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세타 제로라는 각을 한번 사용을 해보자. 첫 번째, 코사인 세타 제로는 8분의 7이네요. 그럼 그거를 만족하는 길이를 x 제로라고 한번 해보자. 그때의 길이인 거야.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봐 주시면 얘가 4도 약분해서 정리를 할게요. 그럼 7x0는 2x0 제곱 더하기 6이니까 2x0 제곱 빼기 7x0 더하기 6은 0. 그럼 2x0랑 x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는 0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 길이는
2분의 3이든지 2든지 둘 중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근데 문제 조건에서 잘 보면은 각 A, P, D가 뭐보다 작다? 얘가 2분의 파이보다 작다고 했거든. 그럼 2분의 파이보다 작으면 저 각은 예각이라는 뜻이고 예각삼각형은 얘네 둘 길이의 제곱의 합은 반드시 얘보다 커야 되겠죠. 맞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1은 커야 돼. 뭐보다? 얘보다. 근데 x가 2분의 3이면 4분의 9에서 1 더하면 4보다 클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성립이 안 되네. 그때 길이는 2가 되네요. 그럼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 구했던 관계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세타 제로일 때의 f 세타 제로 제곱이 6이 된다. 아, 그럼 f 세타 제로는 루트 6이다 라는 사실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네. 길이니까 양수.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를 미분을 하고 싶어. 뭐에 대해서?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싶단 말이지. 그러면 미분을 하면 이 f 세타 제로 곱하기 f 프라임 세타 제로는 지금 얘 상수니까 사라질 거고 얘는 x지만 뭐에 대해서?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x의 x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했습니다. 흔적 남겨줘야 되겠죠. 그럼 세타 제로일 때 우리 이 값은 알아냈고요. 이 값도 알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뭘 찾아봐야 돼? 얘를 찾아봐야 돼. 어디에서? x와 세타에 대한 관계식에서 찾아봐야 되겠다. 그치?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놔두면은 지금 우리 분수함수 미분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정리부터 한번 해보자. 코사인 세타 곱하기 4x는 x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놔두자. 그리고 양면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할게요. 앞에 거 미분하면 그대로 4 있죠. 근데 얘는 세타에 대해서 미분했습니다. 흔적 남겨주시고요. 코사인 세타 더하기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된다.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4x의 사인 세타는 2x의 dx d세타 이렇게 되겠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일 때? 세타 제로일 때의 상황을 우리는 살펴보고 싶다고. 그럼 여기에다가 세타에 세타 제로를 한번 대입해보자. 그러면 지금 현재 코사인 세타 제로는 8분의 7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7 그리고 그냥 이거를 그냥 x 프라임이라고 쓸게요. 그럼 x 프라임 빼기 이 길이는 현재 2라고 했고 사인은 사인 세타 제로는 8분의 49니까 루트 15라고 정리가 가능하겠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루트 15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고요. 얘는 4니까 4 x 프라임. 자, 정리 한번 해보자. 이 양하고 이 양에서 정리하면 x 프라임 즉 dx d세타는 지금 얘가 2분의 1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루트 15가 되면 되겠네.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는 원하는 자료를 다 찾았으니까 언제? 세타 제로일 때 자료를 다 찾았으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자. 그러면 세타 제로일 때 f 세타 제로는 루트 6. 이 루트 6에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은 얘는 마이너스 4 곱하기 얘네요. 그러면 8 루트 15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루트 30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값이 이 값이 k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제곱하면 40이 되겠죠. 자, 30번 봅시다. A는 등비수열이래요.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등비급수 나왔네. 그러니까 얘는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둘 수가 있을 거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조건은 공비가 1보다 작기 때문에 합이 수렴하죠. 1보다 작습니다. 곱해질수록 점점 절대값이 작아진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라는 뜻은
조건 나에서 이거의 값이 합이 최소가 되는 점이 일단 P래요. 자, 그러면 우리 BN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n번째 항이 있고 n 플러스 한 번째 항이 있네. 근데 지금 현재 기준이 뭐야? 알파보다 크냐 작냐인 거잖아. 근데 저 알파는 양의 실수라고 얘기를 했고, 만약에 이 n번째 항이 알파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에서 공비를 더 곱한 이 값은 얘보다 클까 작을까? 절대값이 작겠죠. 그러면 절대값이 작다는 이야기는 자기 자신 그대로를 Bn은 가져가겠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Bn이라고 하는 친구는 Bn 플러스 1은 얘랑 같다. 마찬가지 여기에서 한 번 더 곱했어. 그럼 이 값보다 절대값이 커질까 작아질까? 또 작아지겠지. 또 작아진다는 얘기는 알파보다 작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이거랑 똑같겠지. 그러면 이 이후의 상황은 전부 다 자기 자신이고, 뭐가? Bn은.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전부 다 어떻게? 얘의 역수의 마이너스 5배 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공비가 만약에 양수라고 치자. 그러면 얘가 점점 작아지는 거야. 근데 어떤 특정 n이 지금 현재 알파라고 하는 지점보다 작아질 때는 자기 자신, 클 때는 얘를 따라가겠다는 뜻. 만약에 이제 공비가 음수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처음에는 이 값, 근데 얘는 좀 더 x축에 가까워진 값. 가까워진 값, 가까워진 값, 가까워진 값, 가까워진 값, 가까워진 값. 이런 뜻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는 마이너스 A1분의 5, 마이너스 A2분의 5 쭉 해서 마이너스 AN분의 5라고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우리는 BN분의 AN이라는 수열의 합을 체크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 수열을 먼저 조사를 한번 해보자. 지금 이 n번째까지는 이 BN이라는 수열이 이 수열 AN이라는 수열의 역수의 마이너스 5배란 말이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항을 쌤이 임의로 다른 문자로 좀 둘게요. 이거 P라고 지금 두면 안 되지. 뭐라고 둘까? K번째 항이라고 하자. 그럼 이거는 K 플러스 한 번째 항이 되겠지. 그러면 얘가 K번째 이하일 때는 여기에서 역수를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AN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얘가 K보다 커지는 순간에는 그냥 BN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항상 1이란 말이야. 근데 AN은 어떠한 값을 갖든지 간에 제곱하면 무조건 0 이상이 될 거야. 근데 0이 아닌이라고 했으면 0인 경우를 빼면 양수가 되겠지. 그럼 얘는 항상 음수가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러고 나서 조건 나 다시 한번 읽어보자. 이 수열을 내가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 지점을 P라고 하겠대. 음수 더하다가 K번째 항 지나고 나면 이제 양수가 더해진단 말이야. 그럼 음수가 다 더해져 있는 거에서 양수를 더하기 시작하면은 얘는 이제 커지기 시작하겠지. 그러니까 최소는 언제? 음수 싸그리 다 더했을 때. 이게 P라는 뜻이야. P번째 항까지는 얘가 다 음수니까.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P보다 큰 항들에서는 이제 얘는 신경을 안 쓰겠다라는 뜻인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P번째 항까지 BN이라고 하는 친구는 지금 현재 얘네들을 다 더하겠다라는 이야기야. 요게 그러면 P번째가 되겠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51이고 얘는 정리를 한번 해보자. 1 빼기 지금 현재 AN의 다시
등비수열 AN의 공비가 R이기 때문에 AN분의 이거는 공비가 R분의 1 맞죠? 그러면 R분의 1 분의 그럼 첫째 항이 마이너스 A분의 5가 되겠네. 그럼 1 빼기 공비를 몇 번? P번 이런 뜻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51이라는 뜻. 그 다음에 P 플러스 한 번째 항부터는 이제 자기 자신이지. 그러면 그거는 몇 번째? P 플러스 한 번째부터. 그럼 그게 첫 번째 항이 될 거니까. 얘는 결국 뭐랑 똑같아? 얘랑 똑같은 거야. 근데 등비수열의 합인 거지. 그럼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이 P 플러스 한 번째 항. 이게 64분의 1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조건 가에서 뭐 했다? 1 빼기 R분의 A가 4라고 했다. 그럼 요만큼이 4네. 그러면 R의 P제곱은 얘가 4 곱해주면은 256. 그러니까 얘는 256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지고, 그럼 이거에 대한 역수는 255가 되겠죠? 그럼 1에서 255를 빼자. 그럼 이거 마이너스 255. 근데 얘가 51이네. 마침 딱 나눠진다. 되겠죠? 그러면 얘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도 소거시켜 줍시다. 그러면 R 빼기 1분의 여기 A도 있고요. 그리고 분자에 R 올라가서 25R은 얘가 1이더라. 이런 관계식이 만들어지겠네. 자, 그러면 우리 관계식 여기다가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거 하나 있고 이거 하나 있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자. 여기서 A는 4의 1 빼기 R이기 때문에 이거 여기다가 대입해서 정리해도 되겠지. 그러면 25R은 자, 4 넘어가서 곱해주자. 그럼 4의 1 마이너스 R의 제곱 여기 부 하나 밖으로 빼주면 되겠네. 그러면 4R 제곱이니까 이항하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R이니까 넘어가면 17R 그리고 넘어가면 4니까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4R에 R 되고요. 뿔 4에 뿔 1이니까 따라서 공비는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이구나. 그러면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첫째 항 이 친구는 여기다 대입해주면은 4분의 5니까 첫째 항은 5가 되겠네. 자, 그러면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두 번 더 갔다 그죠? 16분의 5 될 거고요. 그 다음에 P는 지금 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몇 번 거듭 제곱하면 얘가 되겠습니까? 라는 거니까 더하기 4 이렇게